이번 편은 캐릭터들의 강한 묘사편입니다. 종합적인 내용을 알려드리는 만큼 핵심적인 내용만 요약해서 알려드리니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다면 위 재생 목록을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각 묘사 캐릭터들을 보기 전 간단 외지주 설정부터 보도록 하죠. 대부분의 판타지 만화에서 레벨업을 설정으로 다루거나 보여줄 때 밸런스, 속도, 육체, 기술, 리더십 이런 다양한 종류들의 설정들이 존재합니다. 제 생각에서는 외지주에서 이러한 각 설정들의 최상위권 강자들을 아무래도 정점이라고 부르는 것 같은데요. 육체적인 부분, 일명 맷집에 해당되는 정점은 충격을 흡수하는 이도규, 속도적인 부분에서 조용하고 간결한 빠른 발차기를 보여주는 이지훈 등이 있죠. 더 나아가 만약 정점이 총 4개라면 전에 나왔던 김감룡 패거리들의 인물들이 그 스탯상에 정점을 보여주는 캐릭터들이 아닐까 싶네요. 그들은 격투신을 잠깐 보였을 때 마치 인간의 육체를 초월한 듯한 연출을 보였으며 앞으로 재연구 인원들이 보여줄 마치 전직, 일명 각성의 설정으로 보여줍니다. 한때 스피드로 승부를 보던 이진성이 훗날 이지훈이 보여줬던 발차기 속도를 잽과 훅을 통해 보여줄 수도 있다는 말이죠. 그게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현재 그런 스탯에 대한 정점을 찍은 두 인물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한 명은 외지주 세계관 최고의 속도를 가졌으며 신이라고 불리는 사나이 이지훈과 반대로 기술의 정점을 가지고 있고 괴물이라고 불리는 인물 무영석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신이라고 불리는 사나이 이지훈의 묘사와 강함부터 보도록 하죠. 현재 외모지상주의 세계관에서는 세대별로 강자들이 있는 가운데 최초의 시작점이 바로 김감룡 패거리의 0세대, 이지훈이 통합했던 1세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시대가 바로 2세대입니다. 그중 가장 지역 단위의 전쟁이 많았고 서클의 세대라고 불렸던 1세대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인물이 바로 이지훈이죠. 1세대의 전설이라고 불리는 인물입니다. 모든 분야의 천재로 추측되는 인물인데다 폭력과 전쟁의 시대였던 1세대를 단신으로 평정한 것만으로도 그 전투력은 이미 입증한 거나 마찬가지이죠. 또한 그는 김감룡과 더불어 외모지상주의 세계관에서 유일하게 한 세대의 전설이라는 칭호를 받고 있는데 이런 명성과 칭호는 종건, 중구, 이도규조차 이지훈처럼의 명성을 떨치지 못하였고 전투적으로 활동한 전성기 기준으로는 이지훈이 그들보다도 확실한 우위의 전투력을 지닐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런 이지훈은 왜 신이라는 비유를 받고 있을까요? 이지훈이 본격적으로 전투신에 들어갔을 때의 모습의 연출은 흰색과 대비되는 색들이며 그를 평가할 때는 보통 밝은 색을 통해 어두운 면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 정말 신을 묘사한 듯한 이미지의 색을 보여주는 듯 하죠. 거기에 격투신에서 그의 타격은 아무래도 안현성의 언급으로는 조용하고 간결한 공격, 마치 싸움이 저래도 되는가 싶을 정도. 싸움이란 본래 서로 치고받는 투박한 것으로 생각했고 얼굴에 피를 튀기며 전력을 다해서 이기는 것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싸움이겠지만 이지훈의 싸움을 봤을 때 그는 정점이라고 볼 수 있죠. 그는 모든 분야의 천재로 보일 만큼 사용하는 무술도 MMA 올라운더로 추정되며 작중에서 기계 체조를 했던 윤제이보다 더 유연하고 깔끔한 동작의 발차기를 마태수에게 타격하며 주로 사용했으며 단련된 육체와 맷집만큼은 2세대의 타격을 맞아도 버틴 마태수를 이 발차기 몇 번에 순식간에 제압해버렸죠. 하지만 그는 현재 1세대를 떠난 지 오래된 현 시점에서는 전성기 시절보다는 기량이 어느 정도 하락한 모양인 상태. 이지훈 본인도 자신을 사칭한 백도어를 처리하면서 예전처럼은 잘 안된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습의 연출에서 그는 정점이라는 언급을 들은 것을 보아 전성기 시절의 이지훈은 그 시절 무의식의 박형석이 나오지 않는 이상 외모지상주의 세계관에서 아직 전투력이 나오지 않은 김감룡을 제외한 모든 인물 중 최강을 자랑하는 실력임이 틀림없죠. 그렇다면 이 반대의 묘사를 가진 인물이면서 괴물이란 칭호를 가진 무의식의 박형석의 묘사를 알아보도록 하죠. 애초에 등장씬부터 이지훈은 흰색 배경의 밝은 색채로 신으로 그를 묘사했다면 붉은색과 검정색의 대비를 보여주면서 반대인 괴물의 묘사를 보여주는 인물이 바로 무의식의 박형석입니다.
괴물이란 칭호답게 무술만이 아니라 힘, 스피드, 경험, 전투 센스 역시 작중 최강 수준으로 그야말로 극한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엄청난 시너지를 보여주며 전에 설정에서 표현한다면 무영석은 기술의 정점을 가진 스탯으로 보이죠. 기술의 정점답게 그가 무의식 상태에 빠졌을 때 권투, 무에타이, 태권도, 시스테마, 카포에라, 레슬링, 절권도 등 무술을 카피한 수준이 아닌 전부 완성된 상태로 구사하며 성유한과는 차원이 다른 아예 마스터를 한 기술들만 사용합니다. 그는 이지훈과 반대로 싸우는 모습 또한 피를 튀기고 이게 진짜 싸움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연출과 피와 식별조차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괴물이라는 묘사가 어울리죠. 최근에 나온 에피소드에서 4대 쿠르 헤드들과 연달아 4대1을 하며 공격을 전부 피하거나 방어하고 역으로 받아쳐서 그들이 버티는 것조차 힘겨워했고 심지어 종건과 동급이라고 불리는 사나이 중구와의 싸움을 이어갔습니다. 라인만 작은 형사까지 포함한 인물들을 전부 생각했을 때 땀 하나 흘린 묘사도 없고 이미 성장 중이며 그의 한계는 나오지 않은 상태. 중구와의 싸움에서도 그의 언급을 통해 중간에 무의식이 풀려서 싸움이 흐지부지하게 끝난 것으로 보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구와 종건의 팔을 부러뜨린 연출을 봤을 때 외모지상주의의 괴물같은 무자비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거기에 그와 싸운 이후 노말 모드의 박형석이지만 무영석의 강력한 전투력에 따른 기본적인 존재감을 통해 4대 쿠르 헤드 수준의 강자들과 종건을 제외한 최강자 라인들도 그와 싸우는 것을 기피할 정도로 그의 위상은 매우 높습니다. 아무래도 괴물이라고 불리는 무의식의 박형석은 종건처럼 무의식을 포함한 완벽한 몸을 자유자재로 다루는 육체를 가졌을 때 본 실력을 보여줄 것이며 그 시점이 바로 형석의 두 개의 몸에 대한 비밀이 풀리는 시점이겠죠. 현재 박형석과 이지훈의 사이는 정보를 공유하는 조력자 역할이지만 이지훈은 1회야 동맹을 맺은 것으로 보이는 연출이 있기 때문에 훗날 박형석과 싸우는 연출도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과연 신이라 불리는 인물 이지훈과 괴물 무의식의 박형석의 대결은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그들에 대한 묘사는 어떻게 발전하게 될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적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